이제 UK바이오뱅크와 이런 UKBNN이라는 데이터셋,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레어 베리언트의 이런 버든의 이펙트가 이제 헬스 라이프 스팬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석한 논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GWAS 스터디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으나 이렇게 GWAS 스터디들이 크게 성과를 이룬 거는 아직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주 레어한 프로테인 트렁케이티드 베리언트 PTV들의 이런 버든들이 이제 휴먼의 라이프 스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생분 분석을 진행하여서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고, 각각 이런 헬스 스팬과 라이프 스팬 각각에 대해서 0.4년, 1.3년 각각 이제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리포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오래 사는 이런 개체는 이제 레어 베리언트들을 좀 더 레어 PTV들을 좀 더 덜 갖고, 그리고 또 그 각각 PTV들에서도 덜 이제 데미징을 있는 그런 PTV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마틱 PTV들의 어큐뮬레이션의 이펙트를 예측을 하여서 이 또한 좀 이런 전라인의 PTV들보다는 스몰한 이펙트지만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어한 데미징 뮤테이션들이 이런 그냥 일반적인 에이징 프로세스에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라이프 스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이런 휴먼의 라이프 스팬에 대한 지하수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는 없었고, 또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너럴한 파퓰레이션의 이런 서바이벌들이 아직까지는 잘 연구가 이렇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앞서 앱스트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각의 뭐 베리언트들보다는 이런 레어한 데미징한 베리언트들의 버든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샘플 사이즈 같은 것의 한계로 커먼 베리언트들이 주로 연구가 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썼다시피 UKB나 노마드 같은 그런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마이너한 알릴까지 이제 아주 레어한 베리언트들까지 이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울트라 레어한 PTV들은 사실은 이런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주로 제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계속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런 레어 PTV들의 버든들은 주로 컴플렉스한 디지즈들의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연구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PTV들은 사실 각각의 개개인 변이의 이펙트들은 낮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버든이 생겨서 컴플렉스한 디지즈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레어 베리언트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전라인 PTV의 버든이 이제 라이프 스팬에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지를 밝히는 논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리얼 앤 메소드를 좀 보시면 우선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UKB의 혈액성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 당시는 아직 그 20만 명 데이터셋이 나오지 않은 5만 명 데이터셋일 때의 연구여서 이제 혈액성 약 5만 명 중에서 이제 인종이 이제 화이트 브리티시이고 이런 genetic ancestry를 바탕으로 해서 PCA를 하여서 그런 PC 값을 통해서 이제 인종적으로 유사한 4만 1,000명 정도를 뽑았고 그 이후에 뭐 시블링이나 이런 뭐 친척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산한 코에피션트를 활용하여서 아주 개개인 인디비주얼한 이제 개체들을 더 뽑아서 약 4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런 총 변이 수는 약 800만 개 정도가 되었고, 이를 이제 스니메크로 노테이션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제 남번은 루픽하고, 미싱레이스, 스칸디알고, 뭐 마이너스 0.2 이하 등의 이런 미만 등의 이런 기준을 통해서 변이를 추출하여서 약 600만 개 정도의 변이를 뽑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프로테인 트렁케이티드 베리언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탑 코돈 게인과 이제 프레임 시프트 베리언트, 이제 슬라이스 도너, 뭐 슬라이스 옵세트 사이트 등의 이런 기준을 통해서 PTV를 선정하였고 약 15만 개의 변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KB 말고 또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UKBBN 이 데이터셋은 EGA 리프레지토리에서 다운받아서 이 연구자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총 1,46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 티슈에서 DNA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뽑은 이제 샘플들인데요. 이제 이 1,461명은 1,099명의 뉴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를 가진 환자들과 그 에이지 매칭한 361명의 그냥 헬시 피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 PTV 기준으로 통해서 이 데이터셋에서는 11,000여 개 정도의 이제 변이를 뽑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PTV 변이를 뽑았고, PTV의 이제 버든을 계산을 하였는데요. 이 버든은 이제 여기서도 울트라 레어한 마이너 알리 프리퍼시가 0.00, 10의 마이너스 4승 이하인 변이들의 수를 이제 PTV 버든이라고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PTV 버든을 이제 계산을 하여 각각 그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할 때 라이프 스팬을 이제 다음과 같이 팔로우 기간 11년 동안의 서바이벌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 이제 UKB에서는 각종 디지즈 진단 기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헬스 스팬도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하였는데 이는 이런 뭐 캔서나 뭐 당뇨병 등의 이런 한 6, 7가지의 질환 그리고 이제 데스까지 포함해서 이걸 진단받기 전까지의 이런 디지즈 프리 기간을 이제 헬스 스팬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프 스팬을 가지고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하였고 이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는 이제 폭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을 사용하여서 각각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네, 진 버든 테스트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이 진 버든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 각각의 PTV들이 이제 한 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이펙트를 가지고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정을 이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이 진번 테스트 과정은 이제 UKB만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UKB 서브젝트들을 이제 라이프 스팬을 이제 가지고서 오더링을 하여서 정확하게 동일한 사이즈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서 이 울트라레어 PTV들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를 합해서 각각의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피셔 리저 테스트를 진행하여서 진번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진에서 이런 레어 베리언트들, 울트라 레어 PTV들의 버든이 좀 이렇게 시프트가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2x2 테이블을, 2x2 컨센서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피셔 리저 테스트를 진행하습니다. 이 2x2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진에서 이제 울트라 레어 PTV들이 발견된 수와 그리고 나머지 포퓰레이션에서 발견된 이제 PTV 수, 그리고 여기는 해당 진에서 발견된 이제 시노미너스 베리언트 수, 그리고 나머지 포퓰레이션에서 발견된 시노미너스 베리언트 수, 이런 식으로 하여서 각각 진별로 이 컨센서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피셔 이그젝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UKB 같은 경우, UKB와 UKBBN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데스의 이유에 대한 테이블인데요. 각각 UKB에서는 일단 그 약 4만 명 정도 중에서 1,122명이 사망을 하였고, 이 UKBBN 데이터셋에서는 1,400여 명 중에서 359명이 이제 사망을 하였고, 각각의 이유들이 다른 같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이 워낙 이제 나이 차도 많이 다르고, 이거는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티브한 환자들을 모아서 만든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런 사망의 원인들이 좀 크게 다른데, UK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플라즘 캔서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이 UKBBN에서는 이런 레프레스트리, 이런 호흡기 시스템의 문제로 사망을 하였다는 게 좀 가장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TV들을 이제 각각 알리 프리퀀시를 바탕으로 이제 빈을 한 4개를 나눠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린 분포이고 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바이벌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는 일단 서바이벌 분석은 앞에서 본 것처럼 PTV들을 각각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 4가지 빈으로 나눴을 때 각각 다 서바이벌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이는 UKBBN 라이프스팬의 서바이벌 테스트 결과고, 이건 UKB 라이프스팬 서바이벌 테스트 결과인데, 둘 다 이제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가 10의 -4승 이하인 것들이 이제 가장 유의하고 이제 오즈 레이셔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UKB에서는 헬스 스팬도 앞에서 봤듯이 디파인해서 구했는데, 그때도 이 마이너리 프리퀀시 10의 -4승에서 유의하게 나왔고, 또 UKB에서는 이제 데스시의 마더 에이지와 파더 에이지가 있어서 각각 이렇게 또 진행을 하였을 때 마더 에이지에서 좀 유의하게 나온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성별에 따라서 이제 수명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성별을 남녀에 따라서 이 테스트를 또 다시 진행을 해봤는데,
데스에서는 성별 상관없이 다 유의하게 나온 것을 발견하였고, 이제 마더레이지에서는 이제 메일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이제 피메일에서 유의한 것을 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더레이지 데스에서는 둘 다 유의하지 않게 나왔고, 이제 헬스스팬에서는 둘 다 유의하게는 좀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메일에서는 되게 시그널이 강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러고 이제 각 이제 PTV가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이제 비주얼라이징 하기 위해서 UKB 데이터 이런 서비스를 5가지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UKB 버든이 이렇게 있을 때 히스토그램을 총 동일한 샘플 사이즈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5개로 나눠서 첫 번째 가장 이제 버든이 낮은 첫 번째 그룹과 버든이 가장 높은 5번째 그룹을 이제 생존 분석을 그린 그래프인데 보면은 확실히 버든이 많을수록 버든이 많을수록 이제 생존 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버든이 높을수록 좀 더 이펙트가 낮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확실히 PTV의 이런 수가 이제 라이프 스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이 사람들이 알고 나서 그러면 어떤 베리언트의 타입이나 이 해당 베리언트가 발생하는 빈도들이 이런 라이프 스팬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PTV들을 다음과 같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명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다른 베리언트까지 다 해서 생명 분석을 진행했을 때 주로 스타게인에서 시그널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일관성 있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리키비의 파더레이지 데스에서는 어떤 변이도 유의하게 나오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울트라 레어 PTV들은 이 UKB 데이터셋에 있는 코딩된 진들 중에서 약 80%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약 11% 정도가 울트라 레어 이런 PTV 변이가 아예 없는 유전자들이 약 11%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11%의 유전자들을 레어 PTV에 인토러런스하다고 정의를 하였고 그래서 IPTV 이런 식으로 약자를 써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들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 알리포니스 4개의 빈에 따라서 라이프 스팬과 해당 진들의 특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A에서 보시면 이제 이 IPTV에서는 이제 가장 상대적인 해당 유전자가 발현되는 티슈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좀 더 빈번하고 에센셜하게 이런 IPTV 유전자들이 좀 더 에센셜하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고 또 이 indispensability score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논문에서 제공하는 그런 점수인데 이는 이제 진의 essentiability를 측정하는 그런 스코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이 IPTV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앞에서 가장 유의성이 높았던 10-4승의 그 빈에서는 이 해당 위치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TV가 좀 더 빈번하게
있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티슈 스페시픽하고 좀 더 이제 인디스펜서빌리티 스코어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 해당 유전자들이 에센셜한 게 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트라 레어 스탑 게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센스 메디에이트 mRNA 디케이드라는 것들을 좀 더 유발한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 NMD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에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mRNA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기작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딜리터리어스 할수록 이런 NMD가 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는데, 또한 이 CA-4은 이 그룹에서 가장 유의성 높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연구자들이 같은 수에 이제 수가 많을수록 PTV의 수가 많을수록 좀 더 데미징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같은 수의 울트라 레어 PTV를 가진 환자들이 사람들이 라이프 스팬이 다를 경우에는 이런 각자 가진 PTV들이 좀 더 이펙트가 데미징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였고, 이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PTV 수가 5개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라이프 스팬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게 PTV가 5개인 사람들의 이런 생명 곡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완전 0 그룹이랑 올드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각자 이렇게 비교하였고, 그때 이제 비교할 때 에볼루셔너리 컨스트레인을 다 같이 사용하여서 비교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NMD는 앞서서 말한 그 NMD를 트리거하는 유전자인지이고, DNDS는 여기서 보면은 논시너미너스 대 시너미너스 사이트의 서브스티션 레이트를 비교한 것이고, 이 IS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Indispensability Score를 의미하고, GHIS는 지노와이드 하플로 인서피션시 스코어로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상대적 티슈 수였고, 이거는 이제 노마드에서 LOF의 expected 스코어랑 이 observed 스코어, 그리고 이거는 LOF 진인지 등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영거 그룹에서 이제 GHIS가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PTV 하플로 다이플로 타입에서 한 카피가 없을 경우에 좀 더 이런 피노타입을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그룹에서 GHIS가 더 값이 더 높게 나왔고, 앞에서 본 것처럼 PTV 수가 많을수록 티슈, 그리고 0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티슈 수가 더 많게 나왔고, 그리고 또 영한 이런 그룹에서 이제 observed 때 expected 스코어가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0 그룹에서는 에러 표시 같은 경우도 더 높게 나와서 좀 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진 버든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앞에서 말한 진 버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R 0.0 수준에서 뭐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 연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레어 PTV를 가진 이제 유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UKB 데이터셋에서는 이게
리플리케이션 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자들이 좀 더 PTV를 가지는지 2x2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그 피쉬 테스트 한 결과를 보시면 좀 110개 정도의 유전자가 이제 울트라 레어 베리언트들이 많이 울트라 레어 PTV들이 되게 일리치 되었고, 상대적으로 188개의 유전자들이 이런 유전자들의 톨러런스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 넘버가 이제 톨러런스한 거고, 이게 일리치된 건데, 이게 요 초록색도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노마드에서 무슨 오즈레이셔예요? 네? 무슨 OR이 왜 뭐와 뭐의 오즈레이셔예요? 이게 앞에서 이 2x2 컨덴시 테이블로 피셔 이그젝 테스트 했을 때의 오즈레이션. 그래서 이제 오즈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 레어 PTV가 일리치된 진들을 말하고, 오즈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일리치되지 않은 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들은 인톨러런스하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KB 노마드에서의 오이 스코어 같은 것들이 낮다고 하여서 일관성 있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틱 베리언트들도 사실 이런 라이프 스팬에 영향을 어큐뮬레이션 되면은 라이프 스팬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는 이제 좀 측정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서 점라인 PTV로 버든 테스트 하여서 나온 모델의 결과들을 가지고서 이제 소마틱 베리언트들의 이펙트 값을 좀 추정하였습니다. 이때 폭스 프로페셔널 해저드 모델을 사용하여서 추정을 하였고, 그 추정할 때 모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마틱 PTV의 버드는 리니어하게 에이지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가정하였고, 이런 람다 값은 앞서 구했던 점라인의 버든 테스트 값을 통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마틱 PTV의 버든의 이런 베타 이펙트 값은 4.6,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퍼 이어로 되게 조금 무시할 만한 정도로 아주 작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점라인의 PTV 버든의 이펙트에 비하면 아주 마이너하지만 어느 정도의 아주 작은 정도의 이제 어카운트를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이스티메이션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밸리데이션이나 다른 모델 오가니즘 등에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지금 베타 람다 LRT 이게 그러니까 PTB 소메릭 PT 그러니까 IPTB죠 원래 아까 아니지 그냥 PTB였죠 그냥 계산한 거 그러니까 네네. 저 IPTB를 따로 계산한 건 없었죠 그거에 이 임팩트를 따로 계산한 건 없었죠 이펙트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얼마나 그거에 비하면 얼마 정도 돼요? 분율로 따지면 아, 조금 전 슬라이드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 1.5년 뭐 이런 숫자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음, UKB에서 라이프 스팬에 대해서 이건 헬스 스팬에 대해서 이제 스웨즈드 모델의 데이터 값이 0.046 이제 각각 0.014 정도 되고 이를 년으로 환산했을 때는 각각 0.5년, 0.16년 이렇게 된다고. permutation이네, 그죠? 하나당 네, years permutation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ultra rare PTB면 빈도를 얼마가 ultra rare였죠? 내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4승. 4승만 만 정도에 나오는 10의 마이너스 4승의 울트라 레어 PTB 한 개당 0.5년 또는 0.16년의 헬스밴 그 얘기죠, 이거. 네, 음. 이거는 이건 라이프 스팬, 이건 헬스. 네네. 근데 한 개당이잖아, 한 개당. 그러니까 울트라 레어 만 명에 하나 나오는 변이 한 개당. 10의 마이너스 네, 4승에 나오는 트렁케이션, 뭐 스탑 게인 주로 스탑 게인이든 뭐 여기선 다 뭉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숫자는 전체 울트라 레어 PTB 전체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accumulated somatic PTB는 이거에 비하면은 얼마가 돼요? 이거랑 비율이 얼마나 돼요? 0.51. 버터값만 보면 거의 10의 마이너스. 아니 LRT가 있어서 3기가베이스니까 전체예요, L이? 네, 이거 엑소를 전체예요?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숫자들이 다 어디서 왔나 해서 T는 뭐 이거는 age고 그러니까 아까 베타가 아니잖아. 이 값은 베타 람다 LRT잖아. 네. 0.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건 뭐 어디서 온 숫자예요? 그 저희가 공부해서 추적되는 건가? 큐뮬레이션인가? 람다가 뭐의 요? 람다는 갑자기 L 점프한 것 같아서. 지놈 사이즈고 음? T는 L은 지놈 사이즈고요. 네. 람다 같은 경우에는 람다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그쵸? 람다 어, 설명하지 않았죠, 앞에서.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스티메이션 할 때 나왔던 건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어 PTV가 전체 지nom을 커버하는 프랙션 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작은 숫자가 나온 거는 람다 값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숫자 전체를 보면, 그쵸? 네. L은 상수고, T는 뭐 age고,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변수고, 그러면 결국은 람다 값이 낮아서 10-6승 per year로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값이 중요한데 람다 값이 뭔지를 여기서 좀 정확하게 여기엔 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아, accumulation rate를 추정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 ultra rare 만 명에 하나 생기는 ultra rare truncation 베리언트가 있으면 수명이 1년씩 준다고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1년이면. 아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됐어야 되는 연구인데 아주 정교하게 잘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스커션에서는 이, 이 연구들이 이렇게 독립적인 데이터셋에서 둘 다 좀 일관적으로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해당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UKB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N수도 많이 차이 나고 샘플도 여기는 뭐 블러드에서 DNA 뽑은 거고 이거는 브레인 티슈에서 뽑은 거고 사실 모든 게 거의 샘플 사이즈나 뭐 티슈 프랩 그리고 데이터 만들 때 프랩 과정 모두 다 다른 아주 독립적인 데이터 셋인데 거기서 다 유의하게 나왔다는 게 강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UKB 데이터셋에서 이제 팔로업 기간이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UKB 데이터셋은 이제 이게 평균 나이가 약 57세 정도 되고 앞에서 봤던 UKBBN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69세 정도 되는 평균 라이프 스팬이 이렇게 정리되는데 실제 그런 영국의 제너레이션 파퓰레이션에서의 수명은 약 71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런 결과가 실제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이런 유러피안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UKB에서 좀 더 아무래도 UKB가 그런 50대 정도 50에서 한 60대 정도 사이에 많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올더한 파퓰레이션에서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에 따라서 PTV 버든 이펙트가 많이 다르게 나왔었는데 이런 이유 해당 원인으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성의 헬스 스팬이 여성의 라이프 스팬과 조금 많이 달라서 이런 제네틱한 이펙트들이 좀 더 영향을 덜 끼친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들의 라이프 스팬이 좀 더 스모킹이나 드링킹, 리스키한 비헤비어, 어넬시한 다이어트 등의 원인으로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 차이가 이 사람들이 좀 더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제 X 크로모점을 가지고서 앞선 것처럼 PTV 버든을 테스트를 했을 때 그 X 크로모점에서 PTV 버든은 차이가 그 남녀 간의 라이프 스팬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PTV의 버든이 라이프 스팬에 이펙트를 끼치는지만 이런 롱비지티 같은 EOAD 같은 아니 아무튼 장수와 연관된 이런 그러니까 베리언트 오래 장수하고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유명한 유전자들 네네네 그 효과보다 못지않다. 그러니까 네네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준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논문 마치고 있어요. 어, 이 논문은 무지하게 중요한 논문이에요. 왜 이걸 연구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날 월요일 날 우리 세미나 예고할 때, 그, 어, 라이프가 이 서바이벌 데이터가 UKBB에 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이 분석을 안 해본 거고, 서바이벌 데이터가 있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게 황당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5만 명 시절에 했으니까 일찍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석 자체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여기서 울트라 레어라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는 거, 그리고 PTV만 가지고 본 거,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게 여기 논문에서 이어지는 게 소위 essentiality 아주 오래된 주제잖아요. 그 지인의 essentiality는 뭐 우리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문 꽤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옛날에 원정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임재원 군이 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박유미 박사 그 파마코진 쪽에서 볼 때도 이게 잘 보이거든요. 진화론적으로 관련되고 여기서 나오는 뭐 여러 티슈에서 나온다든가 하여튼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에서 보면은 허브진 뭐 또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DNDS 레이쇼 뭐 무슨 코돈 유세이지 바이어스 뭐 굉장히 많은 그 이볼루션 진화 관련된 그 분석이고 그 경향성은 항상 일치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거 라이프 스팬까지 가서 정확하게 본 논문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팬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거잖아요. 일단 태어나서 적어도 뭐 40세, 50세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오래 뭐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산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디저너러티브 프로세스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에 약간 그 소위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날 때 susceptibility, 디제너레이션에 대한 susceptibility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연구가 나오는 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너무 잘 나왔고, 뭐 UKBB라는 한계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게 가장 좋은 데이터 셋이고, 그래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배경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인디케이터들, 뭐 이런 인덱스들 이런 거 잘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고, 심지어 약물 유전자처럼 수명하고는 거의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피노타입 자체가 없는 약물 유전자는 정의상 피노타입이 없잖아요. 약을 먹지 않는 한 피노타입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이 현상은 다 일관성 있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숙제가 뭐냐면 이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결국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그러니까 일단 빈도 자체가 낮고 그런데 이제 유전자는 굉장히 많으니까 individually low, collectively high. 묶어보면은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치고요. 트렁케이션 PTB 하나당 뭐 1년의 수명을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거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큰 이펙트거든요. 제너럴리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거죠.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 들어갔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아래 시그널을 브레이크다운 하거나 지금 현재는 빈도로만 보는데 실제 구체적인 조합이 있을 거고 베리언트 사이의 조합도 있지만 그 레어 베리언트와 또 커먼한 흔한 그래서 그게 뭐 그야말로 뭐 머리카락 색깔, 뭐 피부색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커먼한 베리언트와의 인터랙션 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복잡한 하모니를 이룰 것이라는 건 상상할 수 있는데 문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퍼스펙티브를 갖추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뭐 여기를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거다, 제네틱스가. 지금 뭐 사람들은 이런 쪽을 보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뭐 너무나 에센셜해서 이 기본적인 아, 이 뭐랄까 거의 이 거의 유일한 생물학의 거의 제네틱스의 거의 유일한 사실 또는 이론이죠. theory라고 할 수 있는 아, 이저 소위 evolutionary conservation 그리고 adaptation에 관한 부분은 뭐 나올 거예요. 이게 단일 세포에서도 다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요. 복잡한 유전자에서 복잡한 질병 현상에서 피노타입에서 컴플렉스 피노타입에서도 다 나오는 거의 내가 보기엔 유일한 생물학 제네틱스 생물학에서 거의 유일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하는 것의 유용성은 애매하지만 이 관점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이런 관점으로 자기가 분석한 내용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고 여기 그 주전자 목록들의 그 리스트는 보여줬겠죠. 울트라레어 PTB하고 왜 인톨러런트 하다 뭐 이런 것들의 유전자 리스트는 나왔겠죠. 그래 네, 그 그 음, 서플에 그러니까 그것들의 목록을 좀 보고 걔네들이 도대체 서로 다른 질병군에 따라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녀 이펙트 나오는데 남녀 효과는 뭐 그 환경이 얼마나 하시하냐 이런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분들만 해도 뭐 그야말로 그 옛날 전쟁,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겪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환경이 그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 희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런 이펙트가 소위 나이 들어서 나오는 딜레이드 이펙트를 보이는 제네릭 메이크업은 이런 현상으로부터 잘 시그널이 사라질 수 있다. 이거 아주 어, 오랫동안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우울증에서도 남녀 분석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 분석, 젠더 섹스 디퍼런스 이것도 사실은 그 파퓰레이션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 있었느냐. 가혹한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좀 코로나 같은 가혹한 환경은 남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수 있는데 이런 특히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거를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에 넣을 줄 아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세상은 물론 코로나 아니 저 뭐 이런 전쟁도 막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오히려 이 환경이 잘 컨트롤되는 쪽이잖아요. 다 같이 뭐 지구상에 어디에서 살던 방 안의 온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아, 그 환경 자체가 옛날같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환경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文明의 발달에 따라.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런 제네틱한 이펙트가 더 드러나게 될 거다. 앞으로 더 오히려 환경론에 대한 주장도 많이 있지만 환경이 잘 좋아지면 남는 건 제네릭스가 되게 된다. 뭐 이런 관점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여러분들 좀 실용성은 애매하지만 정말 인사이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주말에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